대학원 경매 배워봐요. 특별함이 있어요. 협회에서 만나요. 열심히 써. 나도 부자 될 거야. 대한공경매사협회. 나도 부자 될 거야. 대한공경매사협회.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그죠. 아파트 경매가 어떻게 됩니까? 100%가 넘어가요. 그리고 투자 경쟁률을 보면 얼마 전에 20몇 대 이러고 하더라고요. 그 한 아파트에 20몇 명이 달라붙은 거야. 그러면 내가 먹을 건 당연히 적겠죠. 네. 경매의 첫 번째 원칙, 시세 차이. 경매는 부동산의 경매 시장이라고 했는데, 감정가보다 훨씬 낮은 그 시세 차이를 처음에 봐야 되는데, 그렇게 수가 많이 몰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. 제가 그래서 하는 경우는 거의 저는 투자를 하다 보면 3대1을 넘지 않습니다. 대부분. 왜 그럴까요? 일단 뭐가 어려워 보일까요? 용도가 어려워 보여요.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죠? 권리 분석이 어려워 보여요.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어렵다고 했습니까?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까? 어려워 보인다고 했죠. 어려워 보인다는 거예요.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. 그 맥만 잘 짚고 있으면. 그걸 찾아서 하면 되는데, 그런 데는 꼭 사람들이 안 달라붙어요. 그리고 부동산이 보통 대체로 낡았어요. 여러분들 집 낡으면 그 집 사고 싶어요? 안 사고 싶죠? 네. 왜요?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. 네?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. 근데 저는 이런 집을 사요. 낡은 집. 왜냐면, 예를 들어드릴게요, 예를. 누가 일반적인 매매예요. 3억짜리 집이 있어요. 3억짜리 단독이 있는데, 굉장히 집이 좀 많이 낡았어. 그래서 이 매매자가, 팔 사람이, 아무리 봐도 안 팔릴 것 같다 해서 부동산에 2억 7천 내면은, 근데 이 팔 사람의 생각은 한 2천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겠다 생각을 해요. 그래서 2억 8천에 넣으면 좀 뭐한 것 같아서 2억 7천, 1천만 원 더 깎아서 내놔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집 사시겠어요? 2천만 원으로 수리를 한번 치고 1천만 원 일이 되니까 보통은 안 산다. 왜? 귀찮거든. 수리해야 되지, 뭐 해야 되지. 수리만 간단히 뭐 하나만 하면 되겠다 싶은 수리가 있을까요? 게임기 친구해야지, 옥상에 물 새는 거 누수도 잡아야 되지, 전기 봐야지, 보일러 봐야지. 그렇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. 근데 그게 전문 지식도 없어, 내가. 누구한테 맡겨야 돼. 그러면 안 한다고,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, 그래가지고 수리비를 한 1,000만 원 정도 어떻게든 내고요. 그렇게 한다. 왜? 나는 그럴 자신이 있으니까. 자, 일반 매매를 이뤘는데 경매는 어떻겠습니까? 경매는 돼야죠.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.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. 자, 다음 몇 분가 됐어요? 10번을 한 2번씩. 네.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?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. 투자의 최종 책임은 바로 투자자 본인. 왜? 남이 사라고 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. 결국은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.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두 가지 부류로 그 사람이 나눠져요. 정말 잘 배워서 내가 경매에 모든 투자를 직접 뛰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경매를 낙찰까지 받고 명도, 수리, 월세까지 받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이 과정이 귀찮은 거야. 힘들어 보여도. 배웠는데도 잘 모르겠어. 그래서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있죠. 컨설팅을 오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.
그런 사람들 중에서 꼭 문제가 나오거든요. 왜? 분명히 저희들은 설명드리고 어떻게 말씀드리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런 경우 시세 차익이 3억짜리가 1억이 돼 있어서 1억 5천에 살 수가 그 낙찰을 받았다 치죠. 그러면 그 차익이 얼마입니까? 시세가 3억이라 치고 1억 5천이잖아요. 그러면 이 집을 살 거냐, 살 게 아니고 투자의 목적이고. 근데 집이 낡았다는 이유로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 입찰 전날 집을 가서 보고 집이 너무 낡았다고. 혹은 왠지 웅침해 보인다. 그 어떤 이유 같지 않은 이유들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그 이유를 대시면 안 된다. 왜? 목적은 뭐라고? 내가 살 집도 아니고 이 집을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. 아무리 집이 낡아도 들어와 살 사람은 다 삽니다. 예를 들어 서울 쪽에, 서울 경기도 쪽에 그 지하 빌라 있죠, 지하. 그 인근의 부동산에 지하 빌라를 저희에게 해서 투자하는 것도 몇 건 있는데 그 인근의 부동산의 그 시세 조사를 해보면 그 부동산 업자들 첫 번째 말이 그럽니다. 아니 지하에 누가 살아요? 그래놓고 결국은 그 사람이 세를 들어줘요. 서울 경기 인근에 그 지하 빌라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산다. 그러니까? 아니죠. 다 살아요, 다. 거의 빈집이었어요. 왜?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 걸려 있잖아요.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큽니다. 광주에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경매의 투자 목적은 뭐다? 돈이기 때문에 지역에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그쪽에도 뭐 수리부터 월세, 전월세, 나중에 매매까지도 내가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. 그럼 그 방법을 찾아가면 되지. 집이 낡았다는 이유로 투자를 안 하는 이유는 없다. 아시겠죠?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. 한 30분 말하는데. 자, 여기까지 하고요. 되어 있고. 자, 여기 보면 경매 검색이라고 되어 있죠. 여기 밑에 종합 검색. 자, 이걸 들어가시면, 자, 검색 조건 입력이 있죠. 자, 그 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뭐 이런 건 볼 필요 없이 종합 검색으로 같이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검색 조건 입력에 보면 법원이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, 전체를. 아까 그 대법원 경매정보사에서는 관할 법원으로 따로따로 들어가게 돼요. 전체 물건을 한 번에 안 해드리더라고요. 국가기관이랑 어떤 보는 사람의 편리성보다 자기들의 일 편익 위주야.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서비스 업체잖아요. 서비스 업체니까 좀 보기 편리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거용, 상업용, 뭐 토지,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이 최종적으로 검색하기. 그걸 딱 눌러봐요. 그러면 자 전체 법원에 나오겠고 기간이 언제냐? 자, 기간 한번 보세요. 15년 3월부터 6월까지죠. 3개월 동안 진행한 물건인데 물건이 얼마입니까? 몇 건입니까? 15,000건이요. 15,000에서 16,000건이 나와요. 한 2달이나 3달 평균. 이걸 다 보실 수 있을까요? 검색을? 검색 못하겠죠. 근데 검색을 사실은 다 해봐야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최종의 과정이나 1대1 PT 과정에서 그렇습니다. 검색을 해보셔야 된다. 마지막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예요. 네. 그리고 자, 경매 검색, 아까 이거 종합 검색으로 들어왔죠. 그 옆에 보면 공매 검색 있죠. 공매 검색은 뭐 여기서 하셔도 되지만 여기는 되도록 제가 뭐 추천을 안 해야 돼요. 그냥 원비드 공매 사이트로 들어가면 나왔습니다. 다음이 아까 그 말했던 MPL 요즘 한 2년, 3년 전부터 한참 뜨고 있는 그 부실 채권에 대한 이야기예요. 나머지 쭉 있는데 이런 크게 생각하실 거 없고 주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보셔야 된다.
물건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. 상주의 거네요, 상주 지원 건데, 대구지법 상주 지원 건데, 이렇게 그 경매 검색 물건은 너무 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앞에 있는 2012년 연도고요. 타경이 붙으면 경매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뒤에 번호가 있고 강제라고 되어 있죠. 이건 나중에 말소 기준 권리 배울 때 배울 건데, 경매는 크게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로 나눠요. 없네요. 그리고 다음에 이건 또 차후에 이해가 될 건데, 강제 경매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근저당이라고 되어있죠. 이게 소멸 기준이고, 쭉 밑으로 내려보면 토지죠. 이게 소멸 기준이고 쭉 보면 경매를 친 사람이 뭐라고 했죠? 이 사람이 이 날짜에 경매를 쳤는데 이 위에 올라가 보면